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혹시 내일 시간 괜찮니? 네, 별일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나랑 수산시장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시어머님이 어렵게 말을 꺼내셨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나셨기에 같이 있어도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님이 어렵게 말을 꺼내셨기에 제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럼요. 근데 수산시장은 왜 가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게장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잖니. 하긴 어머님 게장이 진짜 맛있긴 해요. 그럼 게장 하시는 김에 저도 조금만 해주세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럼 내일 아침에 민성이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가자꾸나. 내가 그쪽으로 가마. 아니에요. 어머님 택시 타고 오셔야 하잖아요. 민성이 보내고 제가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미안해서 그렇지. 시댁까지 갔다가 가려면 약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어머님이 많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던가요? 배려 가득한 시어머님의 어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조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시댁 아파트에 다다랐을 무렵 시어머님이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며 반겨주셨어요. 도착하면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 계셨던 거예요?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차가 좀 막혔거든요. 혹시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야. 덕분에 바람도 쐬고 좋았어. 아침은 먹었니? 그이랑 민성이 주먹밥 해주면서 대충 때웠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샌드위치랑 커피 준비해왔다. 어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수지? 당연하죠. 최고예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잠시 후 수산시장에 도착을 해서 꽃게를 산 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혹시 말이야. 난 둘째가 영 불편하던데 넌 어떻니? 혹시 둘째랑 연락 좀 하고 지내니? 동서랑요? 아, 그게 아직은 동서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딱히 연락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동서한테 자주 연락하고 그러면 많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통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사실 그때쯤은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하고 3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동서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레 시어머님이 물어보셨기에 저도 조용히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동서랑 자주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먼저 연락한 적은 없지. 그냥 일이 있을 때는 선우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있거든. 잘하셨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불편해하는데 자주 연락하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서방님이 갑자기 게장이 먹고 싶다고 했다고요? 선우가 원래부터 게장을 많이 좋아했거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자주 해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모양이야. 선우 말로는 반찬 가게에서 게장을 사서 먹어봤다는데 영 그 맛이 안 난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잖니. 하긴 어머님 게장이 엄청 맛있긴 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수산시장 가신다는 말에 제가 이렇게 후다닥 온 거잖아요. 제가 싱글벙글대며 미소를 감추지 않았더니 시어머님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넌 내가 불편하지 않니? 어머님이 왜 불편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피하기 일쑤라고 하는데 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 어제도 너한테 전화하면서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죠. 어머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불편할 게 전혀 없는걸요?
제 말에 시어머님도 기분이 좋아진 것인지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하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게장 다 만들면 부를 테니까 이제 그만 가봐. 제가 옆에서 심부름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래야 빨리 끝내죠. 거기다 양념게장은 만들자마자 바로 맛보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시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따라 들어가서 시어머님이 게장 만드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거드는 내내 옆에서 맛을 본다며 연신 먹어대자 시어머님이 웃음을 머금고 물었어요. 그렇게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예쁘게 해서 좋아. 제가 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중에 저랑 같이 사업하실래요? 사업? 무슨 사업? 이 게장 전문 식당을 차리면 이건 무조건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빙긋이 웃었는데요.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게장을 반찬통에 담고는 시어머님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방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양념게장은 바로 한 거 좋아하는데 선우가 많이 바쁜가 보다. 전화를 안 받네. 퇴근할 때 들렀다 가져가면 좋겠구만 말이야.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기에 제가 동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동서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럴까? 둘째는 영 불편해서 전화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냥 반찬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건데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는 게장 가지고 가라는 전화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럴까 그럼?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은 동서를 유난히도 불편해했습니다. 워낙 말이 없기도 했고 듣기로는 공부만 하느라 모태솔로로 지내다가 서방님과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서는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 서투르다는 것이 가끔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기에 처음에는 서방님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서방님은 동서가 순수하다며 마냥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기에 동서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어요. 그때쯤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개월 정도가 되었지만 시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서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동서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예, 나다. 혹시 말이야. 문자로 예약을 하라고? 그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이미 전화가 끊어진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허망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화가 끊긴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가 싶어서 그래. 네? 잘못 듣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가 말이야, 자기한테 전화할 때는 예약 문자를 먼저 보내라고 하지 뭐니. 네? 예약 문자라니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기 전에 예약 문자를 보내고 미리 예약하고 전화를 하라 그런 말인 것 같아. 설마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이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여전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진짜로 예약하고 통화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글쎄 그랬다니까. 전화 한 통 하는데 무슨 예약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전화해볼게요. 그럴래? 그럼 네가 전화 한번 해봐. 시어머님 말에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곧 동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나야. 잘 지내지? 누구시죠? 아직 내 번호를 저장 안 했나 보네. 동서, 나야. 아, 형님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께 예약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앞으로 형님도 저한테 전화하실 거면 미리 문자로 예약 잡고 나서 통화하시면 됩니다. 미리 문자로 예약을 잡으라면 그 레스토랑 갈 때처럼 그런 예약을 말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미리 예약 문자 남겨주시면 통화 가능한 시간인지 확인하고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약한 시간에 전화 안 주시면 바로 예약 취소되니까 다시 예약 잡으셔야 되고요. 그럼 저는 이만 전화 끊을 테니까 어머니께 예약 문자 남겨달라고 전해주세요. 동서가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던지라 제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미 전화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동서와 통화 후 저 또한 허망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예약하라고 하지? 그러게요. 미리 전화할 시간을 문자로 예약해 놓으면 동서가 가능하다 안 하다 답장을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난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거니? 저랑 동서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너는 성격이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 그런 거고, 근데 내가 그 사연 채널을 자주 듣잖니? 거기에 별의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다 나오던데 그렇게 많은 사연들을 들었지만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그건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가족 간의 통화인데 예약을 하라니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렇지. 너도 진짜 황당하지. 예, 갑자기 목이 타서 그러니까 가서 시원한 물 좀 가져다 다오.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채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계셨기에 제가 급히 주방에서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럼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예약 문자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놔야지. 진짜로 보내신다고요? 글쎄 보내라고 하잖니. 그러니 보내야지 별 수 없잖아. 시어머님이 헛웃음을 치며 동서에게 예약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몇 시로 예약하신 거예요? 3시쯤 통화 가능하냐고 보냈지. 그래도 답장은 바로 해주네. 시어머님 말에 같이 문자를 확인했더니 금일 오후 3시 김영자님과의 전화 예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통화 가능 시간은 5분입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다시 헛웃음을 쳤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네 그래. 그러게요. 진짜 황당하긴 한데 근데 이게 은근히 재미있는데요.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구만. 재미있긴 뭐가 재미있다고 그래. 지금 상황이 엄청 웃기잖아요. 김영자님 가로 열고 시어머님 이것만 봐도 진짜 특이하잖아요. 아니 어디서 이런 꼴통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래. 시어머님이 혀를 내두르셨는데요. 동서는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가 되었고 시어머님이 전화를 했더니 동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네가 5분 내외로 말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용건만 간단히 말하마. 선우가 게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놨으니까 퇴근할 때 들렀다 가지고 가라고 전해다오. 끝이다. 그건 그이한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선우가 도통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했어. 암튼 내 용건은 여기까지다. 동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시어머님이 즉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5분 넘기지 말라고 하니까 얼른 끊어야지. 난 살다 별 거지 같은 경우를 다 보겠네. 어머님, 그래도 동서한테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그랬다가 서방님하고 싸우면 골치만 아프잖아요.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딱히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뭘 왈가왈부하겠어. 하긴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실 성격도 아니긴 하죠. 역시 어머님은 사고의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사고의 폭이 넓다니? 만약 우리 새언니가 동서처럼 우리 엄마한테 예약 전화하라고 했다면 엄마 성격의 오빠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조용히 참으시잖아요. 사실 나도 좀 충격이긴 해. 그치만 회사에 있으니까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려고 노력 중인 거지. 역시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는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오빠랑 세연이한테 버럭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랑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거든요. 엄마가 어머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사부인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고 했지? 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급하죠. 자주 욱하다 보니까 며느리인 세연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런다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시어머님 성격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분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제가 주저리 말을 했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동서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시어머님 표정이 내내 어두워 보였기에 제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개장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이 앞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님 거기 치즈케이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럴까 그럼? 시어머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기에 우리는 함께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서방님이 게장을 가지고 갔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동서와 전화를 할 때면 미리 예약 문자를 보냈고 어느새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딱히 동서와 통화할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만날 일도 거의 없었기에 그다지 상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모였을 때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물은 적이 있었어요. 둘째야, 근데 그 전화로 예약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니? 아, 그게 우리 친정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럼 사부인이 너한테 전화할 때도 미리 예약 문자를 보내는 거니? 네, 당연하죠. 그래야 서로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말이야.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갑자기 응급상황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잖니? 시어머님이 동서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동서가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김치를 담그신다는 말에 시댁에 갔는데요. 시어머님 휴대폰이 울렸고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사과요? 그럼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우리 엄마예요? 아니, 둘째네 사부인이시다. 그때 사부인한테도 사과를 좀 보내드렸더니 맛있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지 물어봐서 알아봐 드린다고 했어. 시어머님 친구분이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거기 사과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돈 어르신이 어렵게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친구분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사돈 어르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부인, 문의하신 사과 때문에 통화를 해야 하는데 혹시 오후 4시에 통화 예약 가능하실까요? 예약 접수가 잘 되었는지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이 문자를 보내고 계신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사돈 어르신께도 전화 예약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둘째가 거기는 다들 예약하고 전화한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 아, 그렇네요. 근데 가족들끼리 굳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던 순간 또다시 시어머님 휴대폰이 울려댔고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사부인. 예약하기 문자 주시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하셨어요? 예? 전화 예약이 무슨 말씀이시냐니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 통화 예약을 문자로 보내고 난 뒤 확인 답장을 받고
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금시초문이시라고요? 그럴 리가요. 둘째가 친정에서는 그리 한다고 했는걸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한테 전화하기 전에 항시 문자로 예약 시간을 잡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선 전화 끊겠습니다. 가능한 시간 당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다가는 이상하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이상하게 사부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전화 예약 이야기를 꺼냈더니 사부인은 전혀 모르시는 눈치야. 근데 그때 둘째가 분명히 친정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니? 너도 들었지? 그럼요. 저도 똑똑히 들었는걸요? 근데 어쩐지 사부인 목소리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30분쯤이 지났을 무렵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예, 사부인. 예? 지금 우리 집으로요? 아니, 시간은 괜찮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는 계속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기에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니, 지금 사부인이 둘째를 데리고 여기로 온다고 하지 뭐니? 네? 지금이요? 그래. 근데 목소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 혹시 그 전화 예약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왜? 그러니까 동서가 친정에서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돈 어르신이 화가 나신 거고요. 설마 그럼 둘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뭔가 단단히 사달이 난 것 같긴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기에 제가 급히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말로 사돈 어르신이 서방님과 동서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사돈 어르신이 무서운 눈으로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넌 당장 사부인께 빌지 않고 뭐하고 있어? 사돈 어르신이 동서의 등짝을 있는 대로 날렸고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한테도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넌 어쩜 이런 것도 내가 다 알려줘야 하는 거니? 사돈 어르신이 버럭 외치자 동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다시 말을 했기에 시어머님과 제가 급히 사돈 어르신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돈 어르신도 허리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딸 자식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한 것도 없는걸요. 잘못한 게 없긴요. 자기랑 통화를 하려면 예약을 하라니요. 저는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손이 벌벌 떨렸지 뭡니까. 얘가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오긴 했지만 머리만 좋으면 뭐하겠어요. 공부 빼놓고는 바보 천치인데. 하지만 이 정도로 띨빵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이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난 뒤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 친구 중에 이혼하고 재혼한 친구가 있다는데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이혼하고 재혼한 친구가 있는데요. 첫 결혼 때 시댁 가족들 기선제압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무방비로 당하다 이혼했다고 하면서 그 전화 예약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고 하면서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만 어디서 지랑 똑같은 인간이랑 친구를 해서는 이 사다를 만들고 있어. 내가 딱 보니 지가 잘못한 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 탓만 하는 것 같구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혼을 당한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어쩜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부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익숙해졌는걸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어르신과 동서가 몇 번이나 용서를 비는 바람에 시어머님 마음도 많이 풀린 듯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사돈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사돈어르신이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듣자하니 형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형님한테 상의 드려. 그래도 네가 인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시댁 가족들을 만났으니 항상 감사하고 살고 앞으로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어르신이 제 손까지 잡으며 몇 번이나 부탁을 하셨고 그 뒤 동서는 모든 것을 저와 상의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정말 악의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곤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때도 그 친구가 시킨 대로 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며칠 전 맛집을 가기 위해 한 식당을 예약해야 했는데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말했어요. 우리 예약 전문가님 둘째 며느리가 예약하면 되겠구나. 어머님, 제 흑역사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동서가 입을 삐죽이며 시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려대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